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성격부터 학력, 그리고 양가 모두 사는 것도 비슷해서 양쪽 집 모두 결혼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애정을 키워나가며 2년 동안 사귀다가 누가 먼저 결혼하자 얘기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둘 다 8천 정도 모았고 집은 작게 시작해서 불려나가자 싶어 지방에 전세 1억짜리 24평 빌라를 계약했고 나머지 돈으로 혼수랑 결혼식 비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둘 다 양가 도움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도움 준다 하셨지만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도 충분했기에 거절했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였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각각 150씩 넣고 나머지는 터치 안 하기로 했죠. 각자 세후 3천 정도 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요. 시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전 남편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큰 문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로 존중해줬고 작은 싸움이라도 나면 오래가지 않았어요. 싸우다가도 둘 다 피식 웃었으니까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적당히 했고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결코 12시를 넘기지 않았어요. 퇴근하더라도 되도록 일찍 와 집안일을 솔선수범했고 항상 저를 보며 우리 와이프 예쁘다, 좋다, 행복하다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또한 시부모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줬죠.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구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댁 시집살이란 이런 게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구나. 친구들 역시 엄청 부러워했고요. 남편 정말 잘 만났다고, 시댁도 그렇고 너 정말 복 받았다고 정말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다정하고 완벽했던 남편이 이상하게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좋다고만 말할 뿐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입을 삐죽거리며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한번 하지 않냐고요. 난 그 말이 듣고 싶다고 맨날 나만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않냐고요.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죠. 뭐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쑥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가 결혼하고 2년 지난 후부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휴대폰 액정을 보면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저조차 낯설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외출도 자꾸 한 번씩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박까지.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했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데 게다가 너무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럴 리 없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요즘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늦을 수 있고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뭔가 기분이 미묘하다고 해야 하나? 정말로 이상한 느낌. 그게 석 달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2박 3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고 많이 힘들었는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가 바로 자던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이 깊게 잠들 걸 확인하자마자 그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워낙 남편을 믿었던지라 그의 휴대폰과 지갑은 절대로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보고 문자를 뒤져보다가 특별히 별다른 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톡을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웬 여자와 대화를 했더라고요. 내 사랑이라는 이름과 옆에 하트를 붙여놓은 여자와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여행 정말 즐거웠어. 3일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내 사랑이라는 여자도 저도요 오빠 품에 안겨서 미치도록 행복했어요.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간 거였어요. 배신감, 분노로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우는 소리에 혹여나 남편이 깰까 싶어 화장실로 들어가 울면서도 대화 내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글을 보낸 것 중 한 가지 말이 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나 사실은 와이프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저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한 거야. 하지만 넌 달라. 네가 울면 가슴이 찢어지고 네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이런 게 사랑이란 거겠지? 그래, 난 널 사랑해. 단 한 번도 사랑이란 말을 내뱉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좋다 해줘서
남편이 애둘러 얘기하는 줄만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 여자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슬픔이 더 크더군요. 엄청 비참하기도 했고요. 사랑도 애정도 뭣도 아닌 고작 집안이 맞아서 학력이 비슷해서 저랑 결혼했다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전 적어도 남편을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전 한참을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다 상대 여자의 휴대폰 전화를 저장하고 일단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한참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묻기만 하고는 출근을 하더군요. 남편이 출근하고 전 연차를 내고 그날 오전에 남편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2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어요. 김태우 씨 알죠? 저 그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연락 좀 줘요. 1시간이 지났나?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26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났냐고 물으니 남편 회사 거래처 경리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그쪽 회사에 자주 오가다 보니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친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신들이 나눈 카톡 봤다고, 그쪽이 내 남편 유부남인 걸 알았을 텐데도 만나고 싶었냐고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조용히 물으니 잠깐 답이 없다 그 경리가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더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도 쉽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정말 제 남편을 사랑한다고, 죄송하지만 이혼해줄 수가 없냐고, 오빠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만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엉엉 소리내며 우는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랄까? 분노를 쏟아내며 울고 싶은 건 저인데 말이죠. 일단 남편 오면 얘기하겠다 하고 끊었어요. 아침 점심 다 거르고 남편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더군요. 얼굴을 보아하니 그 여자랑 저랑 전화했던 걸 알았을 테죠. 저희는 식탁에 앉았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만 돌린 채 남편은 울먹울먹거리더군요. 정작 울고 싶은 건 전데 남편이나 내연녀나 먼저 선수를 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일단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허락 없이 휴대폰에 손을 댄 건 미안하지만 요 몇 달 거의 매일 야근에, 출장에, 집에 붙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솔직히 느낌을 어느 정도 낌새는 챘다. 당신 회사 야근도 출장도 거의 없는 걸 회사에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 혹여 당신 평판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참고 참았으나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당신 휴대폰을 몰래 보았다. 제가 이렇게 해명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보낸 글처럼 나와 그냥 조건이 맞아 결혼했냐고요. 정말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냐고.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처음 저를 만난 소개팅 자리가 그저 가볍게 나간 자리인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집안도 비슷해서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도 문제는 없겠구나. 그리고 사랑 따위 굳이 연연해야 할 나이도 아니고 또 2년 동안 만나면서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제가 잘해주니까 애정이 생기더래요.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러다가 6개월 전에 거래처에서 경리를 새로 뽑았는데 오며 가며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그 여자가 밝고 싹싹하고 애교도 많고 그 모습에 눈길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 거리를 뒀는데 어느 날 경리가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부인 있는 거 아는데도 사랑한다고. 남편 역시도 같은 마음이라 외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으면서요. 자기가 너무나 이기적인 남자지만 못난 남자지만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불쌍하더군요.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는데 남편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외도한 사실을 말해볼까,
그 여자를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아볼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제 자신이 너무 지쳤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으며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 쉬고만 싶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이혼해줘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리고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으니 자기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며 빈몸으로 나갔고 전 말없이 모든 재산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용서를 해도 어머님 아들은 절 사랑하지 않는다며 제가 빈 껍데기만 붙잡고 살 수는 없다고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알았다고 하면서 저를 그냥 놔주셨습니다. 참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내 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손에 물이라도 묻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시어머니와 헤어진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은 딱히 말씀은 없으셨어요.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밤에 말없이 흐느끼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죠. 그 후 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했었는데 시간이란 참 무섭죠. 모든 게 다 잊혀지더라고요. 조금씩 잊고 지내게 되더군요. 그 후로 전 남편 소식은 남편이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그 격리와 바로 산다면서 그런 놈 소개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지인이 저희 학교 선배고 남편은 그 지인의 절친이었거든요. 저는 지인과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그렇게 한 3년이 지났는데 바로 3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일 특성상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좀 모르는 거래처인가 싶어 받았더니 전 남편이더군요. 잘 지냈냐면서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겠냐길래 당신과 나서의 얼굴 볼 일이 뭐가 있는데 하면서 저는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자꾸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고민이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와서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되겠냐? 일단 생각해본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한번 뵙고 싶기는 했습니다. 워낙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고민 끝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병실이 어딘지 물어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원에 그 전 와이프, 그러니까 격리죠. 격리 출신 그 여자분이 계실까 해서 궁금증에 한번 찾아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있더군요. 만난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랑 헤어질 때보다 더 말라 있더군요. 뭔가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가 솔직히 고소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눈길도 안 주고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쥐고는 아가 하시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보고 싶었다면서 잘 살았냐고, 그저 늙은이가 아가 얼굴 보고 싶어 아들을 닥달했다면서 이렇게 발걸음해줘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랑 서로 근황을 묻고 한참 얘기하다가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극구 사양을 하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쪼르륵 따라 나오더니 잠깐 얘기를 좀 하다 갈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그냥 갈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드러나 보자 해서 근처 카페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전 남편과 마주 앉아 차 마시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가 참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왜 따라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어서려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이제서야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라고 물으니 저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서야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어 의자에 다시 앉았더니 아주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저와 이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알아누우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 친구들까지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격리와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참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했고 매일매일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니까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더래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다 보니 세대 차이 이런 것도 있고, 집안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자신이 회식하면 회식한다고 짜증내고, 친구 자주 만난다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툴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와 살 때는 제가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 자연히 싸운 적도 없었죠. 뭐 여튼 그 여자와는 아닌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이 살면서부터 여자가 회사 일을 그만뒀나 봐요. 뭐 불륜녀라고 회사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더 다니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맞벌이보다 외벌이니까 아무래도 가게 형편이 쪼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아껴 써야 할 텐데 그 여자는 돈을 생각 없이 마구 썼나 봅니다. 그 여자 덕분에 빚까지 생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다가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저와 비교를 한 거죠. 전 부인은 안 그랬는데 넌 왜 그러냐며. 그 말을 들은 그 경리는 울고 불고 막 마구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데도 힘들대요.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난리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하소연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런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만나도 지금 와이프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네 발등 네가 찍은 거다. 욕을 하고. 시아버지는 저와 이혼하고 그 이후로 본인을 안 보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화만 내기 일수래요.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이런 걸 바란 게 결코 아니었는데 너무나 후회된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야. 그저 사람 쫓아가며 나에게 비수를 꽂은 것도 모자라 제 마음의 망치로 깊게 두들겨 팬 사람이 바로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떠나더니만 결국은 잘 살지도 또 행복하지도 못하고 전 마누라한테 하소연하며 울고 있는 꼴이라니. 이제 전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매몰차게 말했어요. 난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모든 걸 겪었어. 당신 하나로 인해 말이야. 당신은 내 인생을 이혼녀 딱지를 붙이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인생 망친 여자 앞에서 어린애처럼 힘들다 징징대고 있어? 그러니 이악 물고 버텨.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나에게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님한테는 따로 내가 연락할 테니 앞으로 당신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후회로 물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단 소원이 있긴 했었습니다. 난 이렇게 힘든데 전 남편은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의 저런 초라한 모습을 보니 왜 이리 슬프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지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이 저렇게 후회와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온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옛말이 맞는 건지 조강 지쳐버리면 벌 받는다는 그 말이 요즘 새삼 뼈저리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이제 다시는 남편 얼굴 볼 일이 없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저대로,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하소연을 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글도 길었고 재미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